미생물은 오랜 시간 우리 주변에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미생물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45억 년이 1년이라면 인간은 공룡 멸종 5일 후인 12월 31일의 마지막 30분에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미생물은 적어도 3월부터 존재했습니다. 미생물은 아주 오래전에 기원했으며 한동안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였고 삭막하던 지구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되게끔 가꾸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생물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종의 박테리아 및 균류와 같은 작은 단세포 유기체를 의미합니다. 미생물은 얼마나 작을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하자면 미생물은 너무 작은 나머지 100만 개의 개체가 머리핀 하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은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은 항상 우리 주변의 다양한 분자를 분해하느라 바쁩니다. 이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탄소나 질소 같은 영양소가 생태계의 순환을 완성하도록 해줍니다. 미생물은 또한 지구의 대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생물은 햇빛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당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인 광합성을 사용한 최초의 생물, 즉 유기체였습니다. 미생물은 이렇게 생성된 당을 섭취하고 그 과정에서 산소를 방출하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기를 생성했습니다. 이는 또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탄소 순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동물은 식물을 소비하며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미생물은 거의 모든 극한의 환경에 적응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존재입니다. 남극 대륙의 얼음, 구름 사이 또는 온도가 섭씨 400도에 달하는 수중 화산 가장자리 아래에서도 어김없이 미생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생물이 극한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유는 미생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은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의 물리적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DNA 조각을 전송의 게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생물은 이웃의 적응을 공유하고 번식하는 동안 이 새로운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유전자 외에도 몸의 성장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미생물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 기사를 열심히 읽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세포 한 개당 10개의 미생물 세포가 존재하리라는 글을 한 번쯤 읽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섞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과장을 제외한 사실적인 수치도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미생물은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와 유전자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69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그중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약 39조 개 세포의 정제는 놀랍게도 미생물입니다. 인간 게놈에도 약 2만 개의 유전자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생물 유전자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500배가 됩니다. 종에 관계없이 모든 동물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독특하고 복잡한 미생물 군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각 부분에는 서로 다른 군집이 있으며 모든 사람의 미생물은 다르지만 이러한 군집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자연 생태계와 같습니다. 각 군집에는 동물이 제대로 기능하게끔 하는 지배적인 리더 격의 특정 미생물이 있습니다. 예컨대 신체의 특정 부분에서 산성도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이끄는 미생물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동물과 인간의 건강과 발달은 미생물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면역 체계는 미생물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유에는 모유 올리고당을 포함해 200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신생아는 HMO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HMO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HMO는 인판티스균이라는 특별한 장내 미생물의 먹이라는 존재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HMO를 소화할 때 신생아가 소화할 수 있는 단백질 형태의 영양소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단백질 중에는 장을 코팅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항염증 단백질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장내 미생물은 많은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생쥐에는 박테로이데스 타이오타오마이크론이라는 장내 미생물군이 있습니다.
이들은 발달 중에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해 올바른 혈관을 형성하고 장의 독소를 분해하며 영양소를 만드는 데 적합한 미생물을 갖도록 합니다. 북반구의 많은 지역에서 가을이 되면 나무의 잎사귀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의 아름다운 색조로 변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일부 잎은 녹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미생물과 동물 사이의 놀라운 관계 때문입니다. 바로 임나방벌레와 세계에서 가장 흔한 미생물인 볼바키아 사이의 공생관계입니다. 임나방벌레는 나무 잎의 고치를 형성한 후 우화되기까지 그 안에서 성숙합니다. 이때 볼바키아는 잎이 조기에 떨어져 애벌레를 죽이지 않도록 잎을 푸르게 유지하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또 다른 매혹적인 관계는 꼬리 오징어라고 불리는 작은 두 종류와 밤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해주는 발광기관을 구성하는 매우 복잡한 미생물 시스템 사이의 공생관계입니다. 오징어 내부의 미생물 혼합체는 오징어의 외부 세포층으로 하여금 하나의 특정 미생물에게만 호의적이도록 만듭니다. 이 호의의 대상인 특별한 미생물들이 도착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아 오징어와 하나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미생물은 오징어의 방어 시스템으로 작용해 하늘의 달빛과 일치하는 빛을 생성하고 오징어의 몸을 사냥꾼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숨겨줍니다. 실루엣이나 눈에 띄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꼬리 오징어는 육식 동물에게 거의 포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생하는 동물에게 도움을 주는 미생물은 드물지 않습니다. 공생 미생물의 기여는 사실 예외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미생물은 거의 모든 곳에서 살 수 있고 동물이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왕국의 보편적인 조력자입니다. 모든 곤충의 10에서 20%도 비타민을 공급하고 세포와 단백질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미생물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흰개미 체중의 절반은 셀룰로스 소화에 전념하는 도우미 미생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생물이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용 미생물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일본 노린재는 필수 미생물이 포함된 특수 액체로 알을 코팅합니다. 아기 노린재는 부화하면 이 알껍질을 섭취합니다. 미생물이 풍부한 첫 번째 식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인간이 모유를 통해 중요 미생물을 넘겨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종 미생물의 유익한 특성이 이미 밝혀졌고 우리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미생물이 약 100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균 세척 제품 시장은 날로 거대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으로 좋은 미생물 또는 나쁜 미생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좋고 나쁘고는 모두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장에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백만 개의 서로 다른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생물이 피부에 닿으면 상처를 감염시키고 온갖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실제로 이 지식을 이용해 미생물 비티균을 살충제로 사용합니다. 비티균은 벌레와 접촉하면 그 곤충의 의장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장 내에서 살던 세균들이 벌레의 혈류로 방출됩니다. 당연히 면역체계는 충격을 받게 되고 염증을 일으켜 곤충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생물이 적절하고 밀폐된 환경에 머물 수 있도록 올바른 장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곤충은 박테리오사이트라는 특수세포의 도움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면역체계에서 미생물을 숨기고 유해한 효소와 항균 화학물질로 미생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생물이 필요한 영양소를 얻도록 합니다. 더 크고 복잡한 동물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미생물은 장기가 아니라 장기 주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몸은 올바른 조건을 설정하여 좋은 미생물만 초대되도록 돕습니다. 우선 우리의 장은 강력한 산으로 가득 차 있어 선별된 소수의 박테리아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고등생물은 또한 점액질로 방어벽을 세웁니다. 점액은 대부분의 척추동물에 대한 또 다른 방어수단입니다. 점액은 해로운 미생물을 먹고 사는 길들여진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를 운반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국경 순찰대 역할을 하며 침입하는 모든 미생물을 포획하는 백혈구를 생성하는 면역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항체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다른 대응책을 준비합니다.
세상에는 세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은 세균을 위생적인 관점에서 악한 존재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면역체계가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이상적인 설정으로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역체계의 감수성이 너무 낮아서 주요 위협에만 반응하고 더 작은 위협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 면역체계는 전염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협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면역 조절 장치의 감수성이 너무 높을 경우 꽃가루나 심지어는 자신의 친절한 박테리아와 같은 무해한 미생물을 공격하여 성급하고 과민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미생물에 노출되는 것은 면역체계를 가장 건강한 환경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생활 방식은 이러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을 모두 피하려면 많은 미생물에 노출됨으로써 초기에 면역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먼지, 흙 및 진흙에 자주 노출되는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살균된 물로 샤워하고 가공식품을 먹고 가축과 훨씬 적은 접촉을 합니다. 사회 추세가 청결에 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면역체계가 약화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면역체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건전한 경쟁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좋은 미생물이 영양소를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여 활동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나쁜 미생물이 장의 거점을 구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양한 장내 미생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식품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가공식품보다 소화하기 어렵지만 또한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해 유익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건강 팁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느낌이 드시나요? 비타민을 섭취하세요. 감기에 걸리셨나요? 그럼 이러저러한 약을 복용하여 바이러스를 죽이세요. 이러한 대증요법식 처방이 만연한 여건에서 비록 쉽지는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 큰 역할을 하는 미생물꾼집 시스템을 조작해 인체의 건강 전반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이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미생물꾼집은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종류의 미생물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눈에 띄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소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 요거트 식단을 시작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의 미생물 배양은 장에 자연적이지 않아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완전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도입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리프퓰레이트는 발열, 메스꺼움, 심한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로 알려진 치명적인 전염병을 극복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전염병은 재발을 막기 힘든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사는 건강한 대변 샘플을 사용해 전체 마이크로바이옴을 환자에게 이식함으로써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치료를 보다 특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표적화하고 그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생물을 조작하는 방법을 계속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항생제와 같은 대부분의 치료법은 광범위하며 신체의 모든 세포에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미생물은 특정 부위에 특정 용량의 약물을 방출하는 등 고도로 표적화된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 하버드 의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항생제에 노출되면 파란색을 띠도록 대장균에 유전자 스위치를 장착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도록 가공된 미생물은 마치 미세한 알람처럼 환자가 약을 복용했는지를 의사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 스위치를 사용하는 새로운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이로써 변형된 박테리아가 질병에 대한 조기 감지 시스템 역할을 하고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경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